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열정과 불공의 대가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분입니다. 나를 이끌어준 원불교, 내 인생의 가치를 풍요롭게 한 회사,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하나 되어서 지난 시간을 의미 있게 추억하는 분이죠.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당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섬세한 불공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대치교당 미산 김종신 교도 초대했습니다. 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사님, 조금 전에 제가 미사님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소개해드리기를 정말 열정과 그리고 불공의 대가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쑥스럽습니다. 제가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냥 한 사람의 원불교인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생활했던 거고, 또 회사 생활 또한 그런 원불교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겸손의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이분을 열정과 또 불공의 대가라고 불렸구나 하는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다들 참 어려운 시기 견디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저는 30년 동안의 이제 회사 생활을 1차로 마감을 해서 지금 회사의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 또 정신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30년의 회사 생활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집필하고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외부로의 많은 강연 요청을 받아서 지금 활발하게 대외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 제목이 진정한 프로더라고요. 정말 프로가 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진정한 프로는 제가 초일류 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항상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제 화두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30년 생활 동안 내린 결론이 바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제 결론이었고, 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이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을 진정한 프로라고 정하고, 이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그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 마음가짐, 애티튜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한 어떤 저의 자아적인 어떤 삶의 기록이고요. 꼭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사님은 고향이 대구예요. 예, 경상도 사나이.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예, 돌이켜 보면은 저의 원불교의 인연은 아주 오래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 손을 잡고 처음 원불교 교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주위 친구분들의 소개로 원불교를 알게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원불교 교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미 교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찾아간 교당이 지금의 대현교당이라고 예, 대구 들었습니다. 대현교당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머님과 이렇게 함께 간 그 교당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때의 그 첫 모습, 첫 기억이 어떻게 우리 미사님의 그 뇌리에 스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제가 처음 원불교 대현교당을 갔을 때 보통 일반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2층에 전세를 사는 아주 조그만 방 2개의 거실에
그 당시로 봐서 목판으로 된 네. 원불교의 일원상이 있었습니다. 까만색의 둥그런 원이 있었고 예. 정말 조그만 집에 전셋집에 새들어서 네. 원불교 교당이었는데요. 예. 저의 첫 인상은 정말 조그맣고 좀 이상한 곳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찾아가서 인연을 맺고 그러니까 처음 창립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또 그렇게 창립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당시에 그 스타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당이다 보니까는 교도님 숫자도 적고 또 정상적으로 학생의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점점 교도님 숫자가 늘어나고 교도님들 자제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당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본격적으로 학생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학생회를 정식으로 창립하고 활동을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중학생 후배들 또 모으고 해서 나름대로의 학생회 조직이 구성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대현교당 학생의 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교무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창립이 됐겠지만 그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나는 그냥 교당에 다닐 수 있지만 누군가를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립을 해서 간다는 건 참 보통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우리 원불교의 사실은 사은 사상이잖아요. 사은 사상 중에 특히 두 번째 부모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5남매인데 저희 형제 중에서 저 혼자만 네. 원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원불교당에 다니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불교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큰 영향을 준 것이 그 총부의 훈련이었어요. 예. 특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총부에 가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훈련을 났는데요. 그때 정말 저는 그 촛불을 들고 밤에 영묘정 광장을 돌 때 제가 맹세를 했었어요. 저 앞으로 큰 원불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제가 큰 서원을 맺게 되는데요. 네. 그것이 제 원불교 생활의 큰 터닝 포인트의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1학년 예, 때인 거죠, 1학년 그러니까. 때. 예. 어찌 보면 17살 그 청소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 또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 많은 활동이 있고 추억이 있겠지만 총부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 기도의 경험 그게 아마 발판이 돼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촛불을 밝히고 총부를 순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솟았을까요? 뭔가 이 원불교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바치겠다 뭐 이런 예. 신심이 아주 그냥 꽃발 신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전생에 네. 깊은 인연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주위의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교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왠지 원불교는 제 인생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 같고 이 원불교야말로 나의 삶 그 자체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네. 자신도 모르게 계속 예. 다가왔고 원불교를 제 삶의 가장 큰 동반자로 가지고 가야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그 총부의 훈련 때 그 저 말고도 많은 그 대학 학생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그들의 기운들이 모여서 특히 그 기도 발심이 더 크게 네. 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저도 새롭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그럼 함께 여럿이 한 마음을 하는 그때의 그 기운이 정말 하나로 뭉쳐질 때 큰 저력이 발생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아마 미사님도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체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대현교당의 학생회는 뭔가 좀 사뭇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이제 제가 대현교당 학생회 초대를 맡으면서 이제 학생회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그 대구 경북 교구의 소속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회에 소속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는데 체육대회, 교리 퀴즈대회, 성가대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력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선배님들이 이기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이 우승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교리 퀴즈 대회예요. 교리 퀴즈 대회. 교리 퀴즈 대회야말로 우리가 뺏길 수 없다. 이것은 체력과 네. 상관없는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네. 교리에 대해서 네. 또 연마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 퀴즈 대회에서는 네. 우승을 해서 열심히 교리 그렇군요. 공부도 그때 하게 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다른 교당들은 뭐 이렇게 선배도 있었을 거고 역사도 있었을 테니까 뭐 든든하고 뭔가 했을 텐데 우리 대연교당은 이제 창립을 했으니 뭐 회사 우리 미사님 중심으로 이제 시작한 분들이 열기는 대단했겠지만 왠지 우리는 선배도 없고 우리는 누군가 응원해 준 사람도 없고 야란 위축도 됐을 텐데 어떻게 교리 퀴즈 대회를 그렇게 아주 날마다 암기하면서 막 밤을 지새웠나요?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수록 더 용기가 나는 그런 예. DNA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우리 원불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굳어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공부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리 공부에서 많은 것을 외우는 부분들은 특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스스로 문제를 내보고 서로 답변도 하고 하면서 그 교리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제 원불교 신심을 또 저 친구들, 학생의 동료들, 후배들의 신심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무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했을까요? 교리 퀴즈 대회마다 이렇게 1등을 해올 때. 네, 그때 당시에 벽타원 유희경 교무님께서 지도 교무님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전화로 그때가 그립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정말 멋지고 활기찬 보람된 그런 학창 시절 학생회를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죠. 예. 그 서울에서 또 다른 좀 뭔가 또 앞서 DNA 말씀하셨는데 또 창립의 역사를 일구게 되셔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구에서 마치고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는 이제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숙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 하숙집 근처에 우리 원불교 신촌교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거처를 신촌에 마련하고 또 저희 하숙집이랑 가까운 신촌교당 청년회에 소속이 돼서 청년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학에서 뭔가 교회를 좀 창립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참 이 교당에서는 그래도 뭐 교당 교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많으시고 교무님이 또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우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완전 사회고 학교잖아요. 특히나 연세대는 미션 스쿨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 교회를 또 시작하게 됩니까? 예, 참 연세대학교에서 원불교 동호회 서클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정통파 크리스찬 학교의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개론이라든지 채플이라든지 이렇게 필수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원불교 서클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학생회 활동 때 교무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반드시 원불교 서클을 교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제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항상 기도하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분위기가. 이거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라고 후회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주위에 여러 수소문을 해서 원불교인도
알아보고 했는데 좀처럼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2학년 때 드디어 큰 결심을 합니다. 네. 제가 신촌교당에서 법신불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를 올리고 제가 연세대학교 원불교 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고 저는 그 포스터 용지에다가 3장의 포스터를 직접 매직펜으로 씁니다. 네. 그 제목이 연세 원불교인을 찾습니다라는 네. 제목으로 어느 일시에 어느 장소에 모이자.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 당시에 학교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학교 교무처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조금은 학교의 방침이랑 어긋났지만 제가 3장의 포스터를 예. 제가 마음대로 새벽에 붙입니다. 네. 근데 3장의 포스터가 붙이고 일주일 후에 만나자라고 네. 했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연세대의 그 야외 공연하는 노천극장 입구였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2장의 포스터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네. 마지막 한 장 남은 포스터를 당일날 제가 들고 노천극장에서 네. 기다립니다. 30분 네. 전부터. 근데 기다릴 때 정말 누가 올까라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네. 사람들이 1명, 2명씩 모이는 거예요. 네. 그때 모인 분이 5분의 연세 원불교인이 처음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그것이 우리 연원의 연세대학교 원불교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또 가슴이 뭉클하고요. 네. 참 보람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네. 이 제대로 붙일 수 없는 포스터를 들고 네. 새벽에 어디다 붙여야 좀 오래 갈 수 있을까 붙이고 다니고 마지막 한 장 남은 포스트를 떼어서 기다릴 때 30분 전부터 기다릴 때 과연 혹시 한 명도 안 오면 어떨까 그런 좀 불안함도 있었을 텐데. 네, 물론 있었습니다. 그때 서 있을 때 그 신경이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30분 동안 기도했었어요. 기도하셨어요. 예. 사은희 씨가 꼭 이 모임이 될 수 네.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네. 했는데 그 사원님께 그런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정말 5명의 뭐 네. 경영학과 또 치대생, 네. 법대생, 공대생 이렇게 골고루 5분이 모여서 예.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5명이 네. 만났을 때 네. 정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우리 불법, 우리 교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냥 얼마나 벅차고 그랬을까요? 처음 만났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아, 정말 우리가 전생에 수천 년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난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소개도 하고 예. 인사도 나누고 예.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라고 예. 했을 때 정말 새로운 형제 자매가 네.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이제 5명이 뭉치기 시작했지만 그 학교 내에서 뭔가 연원의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뭐 그렇습니다. 어느 그 뭔가 그 동아리 방도 있어야 되고 뭔가 모임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갔습니까? 네, 일단은 그 학교에서 공식적인 법회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 신촌교당을 저희 연원교당으로 해서 예. 신촌교당에서 창립 법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당에서만 계속 법회를 볼 수가 없고 또 네. 학교에서 미니 법회 예. 또는 그 신고를 모시는 것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공식적인 서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주로 다녔던 상경대 건물에 강의실에 가서 목탁을 치고 연불도 하고 네. 하다가 네. 또 그 건물을 지키시는 분들한테 들켜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옮겨가지고 네. 법회도 보고 노천극장에 가서도 이렇게 뭐 소그룹 모임도 하고요. 네. 단회 활동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보냈었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어렵게 학생의 활동을 네. 하게 된 네. 거죠. 그렇지만 그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우리 원불교 교회의 첫 씨앗을 뿌렸다는 것 네. 자체가 네. 거기 참석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보람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연혼회는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졸업을 하고도 정말 내가 만든 그 연혼회 얼마나 애정이 깊고 선배로서 그랬겠어요. 늘 관심 있게 좀 소식도 듣고 지켜보고 멀리서나마 항상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연혼회는 저에게 또라는 자식입니다. 저도 여러 모임에 있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모임이 바로 연혼회이고요. 네. 이렇게 졸업한 선배들이 우리 모임을 더욱 키워나가고 우리가 네.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예. 해서 연혼회 졸업생 오비 모임을 다시 만들었어요. 예. 그 조직이 여원회라고 그럽니다. 여원회. 예. 여원회는 연혼회의 튼튼한 정신적, 물질적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해서 지금도 1년에 2번씩 네. 연혼회와 여원회의 같은 모임을 함께 가집니다. 예.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처음으로 이 코로나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네, 랜섬 화상으로. 송년 오, 모임도 예.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줌으로 가진 모임이었지만은 모두 안부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네.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줌을 통한 화상회의를 그러니까 최근까지 끊임없이 계속 모임이 이루어지고 지대한 관심으로 선배들이 챙겨주고 있었다는 증명이네요. 예, 그게 어떻게 만든 연혼회인데 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선배들의 네. 공통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도 네. 그래서 지금 음. 연혼회 역사가 이제 한 37년 정도 되는데요. 예. 저는 앞으로 또 다른 30년, 또 다른 300년까지 영원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네. 제가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연혼회 선배로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연혼회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대선배님, 이렇게 연혼회 큰 사랑으로 함께하는 선배님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원회란 이름으로 졸업회도 꾸준히 만나고 그러면서 추억담들이 이제 또 막 물시물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들이 가장 좀 흥미진진하게 떠오르는 그때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연혼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내에도 경찰들이 거주하고 있고 네. 참 민주화 시대, 어려운 시대가 그 당시였는데요. 그때 이 연혼회 활동을 배경으로 저희들은 그 서울 서대연이라고 해서 서울 지역 대학생 연합회 네.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서울대 원불교 학생인 서원회, 그다음에 고려대 원불교 학생인 고원회, 그다음에 이하여대인 이원회, 그다음에 원숙회, 숙명여대 이렇게 해서 5개 그 대학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이 땅의 민주화에 대해서 네. 같이 토론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예. 생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졸업한 선배로서 끊임없이 그 저희 연혼회 후배들이랑 같이 공감하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정말 하나의 패밀리처럼 친해지고 있다는 것이 네. 지금도 너무 큰 보람이고요. 예. 애착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추억 많고 또 공부심을 크게 성장시켰던 이 연원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세요. 앞서도 한 30년 근무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기업에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오롯이 우리 또 교복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 교복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고요. 네, 저는 그 우리 원불교의 여러 이념이나 사상, 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입니다. 이 불법은 현실 생활이랑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그대로 놔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의 개념을 가지고 현실 생활을 하면 현실 생활이 그만큼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30년 조직 생활, 회사 생활은 네. 그 밑바탕이 원불교적 사상과 교법의 실천으로 바탕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회사 생활도 너무너무 잘 되고 성공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것 자체가 개인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생활 또한 원불교적 사상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는 나 개인, 회사, 원불교가 함께 일체가 되는 삼위일체의 생활을 보내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학생 때까지는, 대학교까지는 이렇게 막 왕성하게 이렇게 하다가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 주춤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주춤하다 그냥 원불교와는 계속 멀어지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사회생활에 바쁘고 또 새롭게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내 신심도 좀 물러나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쁜 것을 계기로 멀어져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뭐 뒤늦게 다시 어떻게 또 다시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영원히 못 오시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 이 큰 기업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정말 그 30대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법을 놓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원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 생활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하에 드는 시대적인 불교이고요. 지금 이런 교법적인 생활 사상으로 제 조직 생활에 투영을 하면은 일이 즐겁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도 회사에 일하러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즐기러 가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제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자 또 제 원불교 교법을 실현하는 장이니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서 빨리 나의 실현의 장으로 빨리 가서 즐겁게 일을 해야지. 네. 결국은 이 원불교적 사상관, 생활관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저의 그 조직 생활을 받쳐주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늘 원불교를 여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조직 생활을 잘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네. 말씀이 정말 더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신 후 한 5년 지나서 해외의 이 지역 전문가로 선발이 되셔서 일본을 가시게 된다고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인데요. 이 가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훌륭한 제도 중에 하나가 예. 해외 글로벌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해외 지역 전문가라는 제도인데요. 그게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저는 93년도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제1호 해외 지역 전문가로 선발되어서 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나라인 일본에 파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전자 산업에 있어서 가장 최선진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배워야 될 것이 많은 나라이죠. 네. 그 당시 1년에 제가 일본에 1년 동안 파견돼서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그 나라의 네.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 역사, 네. 제반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돌아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는 당시 1년 동안 일본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에서부터 남쪽 오키나와까지 일본 유명한 곳 300군데 이상을 직접 방문하였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일본 사투리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경영 전략 코스를 밟으면서 일본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공부했고 네. 당시에 저는 숙소가 일본인 직장인들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예.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 시간이 제가 회사에서 일본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기본적인 토대와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그런 정서와 문화와 모든 것들 언어를 비롯해서 샅샅이 배우고 습득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정말 더 쓰임새 있게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게 돼요. 네. 예. 실제 제가 이제 지역 전문가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혼을 한 다음 1년 후에 정식으로 네. 회사의 동경 주재원으로 파견이 됩니다. 네. 사실은 동경 주재원으로 파견해서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저의 그 회사에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데 그 바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일본 지역 전문가의 경험이었고요. 네. 정말 비즈니스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연원회를 창립하고 뭔가 원불계획에다 갑자기 회사로 돌아서니까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맥락이 다르지 않고 계속 우리 교법을 실천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의 그런 10년의 생활. 참 1년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10년을 거기서 몸바쳐서 정말 1년 동안 쌓아온 것을 10년 동안 다 말하자면 더 풀어서 더 크게 널리 활용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든든한 이렇게 어떤 우리 국내의 그 대기업의 바탕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CEO로 회사를 책임지고 함께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계들이 그냥 굽이굽이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인생은 경계의 연속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즐기면은 그 경계만큼 고마운 것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보통 그 회사의 주재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이면은 한국에 기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제 같은 경우에 다시 5년을 더 하게 된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2000년인데요. 인터넷 사업을 집중화하면서 크게 인터넷 사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글로벌로 이 인터넷 사업을 확대해 가자라고 해서 일본의 인터넷 사업을 하는 별도 회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그 회사에 기억하지 않고 조인을 해서 그 인터넷 사업의 나중에는 책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원불교의 신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경계 중에서 정말 그 미사님이 그동안 이 학창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꾸준히 총무에서 기도했던 그 힘까지 다 바쳐서 지금 극복해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좀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미사님을 통해서 훈련 강의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할 거거든요. 좀 들려주시죠. 예, 실제 제가 당시에 그 일본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그 게임온이라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회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한국에 먼저 발전한 온라인 게임을 일본에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저는 초기에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아무리 해도 회원수도 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회사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본사로부터의 지원도 끊어지고 어쨌든 혼자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특히 이 회사가 가진 또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일본인 90%, 한국인 10%의 회사다 보니까 또 한일 간의 그 직원들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라든지 어려움 또한 존재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회사의 자금은 점점 떨어지고 돈은 벌지 못하고 정말 극도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당시에 저는 계속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제 한국인들과 일본인의 갈등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줌으로써 일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조직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하고 저는 그 회사를 일본 그 증권 시장에 상장, 즉 네. IPO를 성공을 하는 최초의 네. 성공 사례를 남깁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상장 파티를 할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네. 그 상장 파티에서 제가 많이 도와줬던 그 일본인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는 너무 행복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지만은 제가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정말로 많이 성장했고 그것이 나중에 삼성에서 더 큰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네.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시 태어나도 사장님 밑에서 배우고 싶고 같이 근무하고 싶다는 정말 많은 직장이 있고 또 상사가 있고 또 아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상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가장 보람되고 기쁜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거는 연유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피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나를 끝까지 믿어준 윗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다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그 내면에는 정말 미사님의 끝까지 사람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일본 현지인을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뭔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일이 그르쳤지만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내가 품어안는 내가 책임지는 저는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을 읽다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그 상대방의 과오를 끝까지 용서해주고 그 책임마저 내가 안을 때 그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신법을 회상편에서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미사님을 뵈면서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잠깐 좀 들려주시죠. 예. 끝까지 믿어주고 그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윗사람의 그 아량과 자비심. 예, 실제 제가 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너무너무 어렵고 회사 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저희 마케팅 팀장을 담당했던 일본인 직원 야마모토라는 팀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장의 품위서를 함께 들고 왔는데요. 그 품위서는 우리 회사의 회원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품위서를 보니까는 일본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자편에 회사에 광고를 올려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발상은 너무 좋은데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번 올리면 예, 광고비가. 이게 이 광고비가 정말 천문학적인 회사의 경비에 거의 한 달 운영비의 반을 네.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회사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곧바로 예스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당장 의사결정하기 곤란하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마모토 팀장은 이게 어렵게 구한 그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한 번만 조금 더 시간을 내가 가졌고 내일까지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부터 회의실에 들어가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회사 사장으로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분 간격으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난의 연속의 과정이 네. 시작이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저녁을 먹지 않으라도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밤 10시가 돼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를 다시 한번 드렸어요. 네.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의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사원님께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그 회사의 멘토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멘토가 저희 회사 그 당시 사장님이 되셨어요. 사장님께 밤 10시 반에 전화를 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말씀이 없으세요. 한 30초간 가만히 계시다가
그럼 내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그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 얼굴을 보고 너 하고 싶니? 라고 먼저 물어보고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너 정말로 하고 싶니? 라고. 그리고 높은 소리로 예라고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답변하면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너 이거 죽더라도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정말 예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 그대로 해주라고 사장님은 제한테 조언을 해주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 고민, 제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해 있는 야마모토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제가 따릅니다. 야마모토, 일본말로 하는 거죠. 너 정말로 하고 싶습니까? 예라고 세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로 하고 싶니? 또 한 번 보니까 더 세게 얘기합니다. 예. 너 정말 죽더라도 너 하고 싶니라고 했을 때 그 야마모토 팀장은 정말 회사가 떠나갈 듯 네. 고함을 지르면서 네. 예라고 저한테 답변을 합니다. 저는 두도 돌아보지 않고 사인을 하고 그래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간의 광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주간의 광고 끝나고 저는 이제 기쁜 마음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했는데 당일날 저를 찾아온 야마모토 팀장은 굉장히 첫인상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가슴이 철컥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라고 용서를 빕니다. 그 2주 동안의 성적이 애초에 목표를 10만 명의 회원을 목표로 했는데 2,5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것은 돈을 그냥 길거리에 뿌려버린, 던져버린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정말 하늘이 내려앉는 그런 고통과 힘듦이 있었지만은 네. 야마모토에게 괜찮다. 이것은 당신과 나가 최선을 다한 의사결정이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라고 껴안고 갑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정말 터질 듯한 마음이고요. 정말 사장님도 원망이 되었고 이런 상의 진리도 원망이 됐어요. 제가 그토록 열망했는데 저에게 네.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그렇지만 저는 회사 사장으로서 부족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을 만나서 돌아다니고 그 야마모토는 그날부터 집에 가지 않고 밤마다 네.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이 게임이 재밌다라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되니까 거지 같은 차림이 됐어요. 집에 가지를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많은 일본인 직원들이 야마모토를 뒤따라서 네. 밤새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 게임 재밌어요라고 광고하고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회사가 하나가 되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진리의 축복인지 벤처 캐피탈에 돈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펀딩에 성공을 해서 회사에 무한한 군자금을 확보를 하고 회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이 회사는 마침내 네. 회사를 일본 증권시장에 한국 게임 서비스상 최초로 상장을 하는 쾌거를 네. 거두죠. 네.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신뢰와 그 실패까지도 끌어안는 조직이 하나가 되는 네.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희 진리에 대한 구도와 사장님의 조언이 맞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용서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책임을 내가 다 껴안아야 되는 심경 그런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 그래서 10년의 그 일본 생활을 마치면서 어떠셨어요? 돌아올 때 얼마나 그때의 그 무한한 경험과 고통들이 다 내 자산이 되고 내 어떤 자력의 힘으로 다 이렇게 받쳐졌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때 돌아올 때 마음. 네. 결국 금이 환향이죠. 제가 왜냐하면 그 회사의 성공으로 인해서 삼성에서 임원으로 나중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만, 네. 저는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교전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경계에 부딪힙니다. 개인적인 일로도 경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회사적인 업무, 조직적인 업무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경계에 부딪힐 때 그 큰 경계를 한번 극복한 사람은 작은 경계가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공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저는 수영이 취미입니다. 근데 수영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25m를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갔는데 10m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네. 저 25m를 언제 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50m를 갈 수가 있었어요. 네. 50m를 가고 난 뒤에 25m를 쳐다보니까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25m를 못 가서 옛날에 그랬었구나. 경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다가올수록 이것은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의 축복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은 그 경계에 대한 내성도 커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원불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돌리고 세우고 바치는 공부로 하면은 그 경계조차도 아름다운 경계, 축복의 경계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을 키울 수 있었고 네. 그걸 일본에서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금이 환영 받으면서 이제 새롭게 국내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임원이 되면서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온라인 게임 무선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이 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이끌면서 굉장히 보람이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회사에 여러 가지 경영 이념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 보국이었습니다. 사업 보국이란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공헌한다, 공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은 사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 저는 제가 휴대폰을 해외 수출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0만 마일 이상의 해외 출장을 다녔고요. 예. 아프리카의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부터 선진국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물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저는 원불교인의 신법과 자세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특히 일본에서의 어려움의 극복은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직 생활에서 성공적인 조직 생활을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조직에서 9명의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항상 유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의 동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네. 항상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원불교가 가르쳐 주고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욕한 적이 없으니까는 만나 서로 통하는 진리의 좋은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네. 제가 밝은 얼굴로 대하고 또 공은 그 사람 상대방으로 공을 돌립니다. 제가 실제 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공을 돌리니까 네. 제 주위에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원불교적 생활을 제 조직 생활에서 실천했더니만은 제가 임원 생활을 또 그렇게 오래 하게 된 또 네.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고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의 교법 하나하나를 그래서 경전에서 끌어올려서 생활로 바로바로 실천하는 참 이게 경전으로 듣고 공부를
하지만 실행으로 옮긴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그 결실마저도 또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 하나로 미사님은 정말 그 출근 시간부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때로는 울적하고 때로는 피곤하게 출근한 그 직원들의 마음을 활짝 이렇게 업시킨다 그럴까요? 분위기 전환을 하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회사에서 제 별명이 미스터 열정입니다. 미스터 열정. 그래서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비상사태도 발생하고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부하 직원이나 동료 직원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실에 딱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나면 그들의 얼굴이 변합니다. 네. 왜냐? 우리는 할 수 있다. 제가 미스터 열정으로서 직원들을 푹 돋워주고 용기를 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e can do it.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열정으로 무장하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부하 직원을 설득하고 네. 제가 온 마음을 다하면은 제 몸에서 그런 기운이 일어나나 봐요. 네. 그러면 이게 좋은 기운도 전염이 되고 그렇죠. 확산이 돼서 네. 이 회의를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상무님하고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네. 그건 결국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기운의 리더가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은 그 조직 자체가 그런 기운으로 물들게 되고 그것은 곧 바로 큰 조직의 성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막 갑자기 굉장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화사한 분위기, 충만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눴고요. 이 열정과 불공의 이 마음을 몰아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만한 기쁨. 오늘은 대치교당 미산 김종신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미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